2003년에 첫 선을 보인 아동문학 전문 비평지 창비 어린이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습니다. 이를 기념해 나온 특집호는 특히 우리 동시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고 있는데요. 아동문학 평론가 김재곤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먼저 이 시청자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그 아동문학 평론을 하고 있고요. 개간 창비 어린이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번에 이 20살이 된 창비 어린이 어떤 잡지입니까? 예, 창비 어린이는 그 창비에서 발간하는 아동문학 관련 비평지입니다. 그 창비 뒤에 붙은 그 어린이라는 제호는 네. 1923년 그 방정환 선생이 창간하신 어린이지의 어떤 정신을 잇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그 아동문학 그 평론과 그다음에 다양한 그 어린이 책에 대한 서평, 그다음에 동시, 동화, 청소년 소설 같은 창작물,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와 관련된 뭐 교육 담론이라든가 사회 담론도 같이 싣고 있습니다. 네, 이 아동문학과 관련한 상당히 역사적인 문예지입니다. 이번 기념호에서는 동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예, 저희가 이제 이게 창비 어린이 그 창간한 지가 20주년이 됐어요, 올해. 네. 그래서 1년 동안 좀 특집을 계속 좀 다뤄보자. 그래서 동시, 동화, 청소년 소설, 그림책 순서로 제가 개간지이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계속 특집호를 마련할 예정이거든요. 이제 첫 번째 이제 기획으로 동시가 이제 이렇게 잡힌 것인데요. 사실은 뭐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습니다. 동시가 상당히 역동적인 변화를 거쳤어요. 지난 20년 동안. 그리고 또 발전 가능성도 또 그런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장르고요. 그런 점에서 동시를 택하게 됐습니다. 네, 역동적인 발전을 거쳐온 우리 동시. 그렇다면 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동시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십니까? 예, 그 2000년대 초반 저희가 이제 아동문학의 새로운 부흥기가 왔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. 그거는 그 새로운 어떤 굵직한 동화 작품들이 많이 그 생산이 됐죠. 가령 네. 뭐 아시다시피 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든가 또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그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독자들이 환호했는데 상대적으로 동시는 조금 뭔가 위축된 그런 장르였거든요. 그런데 이제 2005년쯤에 그 동시단에 새로운 그 시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네. 그 새로운 작품들을 써냈어요. 새로운 어떤 언어 감각이라든가 상상력을 가지고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시 전문지도 한 종도 없었는데 네. 창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비평도 활성화가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선순환의 흐름을 잘 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2005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. 특히 2005년에 시작된 최승호의 말놀이 동시집에 주목을 하셨습니다. 이 동시가 비약적으로 도약한 어떤 계기로 꼽으셨다고요? 예, 예. 그 최승호의 그 동시 중에 도롱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.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. 네. 도롱뇽, 예, 도롱뇽 노래를 만들었어요. 도레미파솔라시도 들어보세요. 도롱뇽, 레롱뇽, 미롱뇽, 파롱뇽 뭐 이렇게 나가는 동시거든요. 네. 얼핏 보면은 이것이 말장난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의 어떤 소리가 갖고 있는 어떤 즐거움, 또 어떤 시가 주는 어떤 재미, 이 시가 그런 걸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봤어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 독자들이 사실은 갈구했던 어떤 그런 그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거기에 이제 호응하는 것이 말놀이 동시였죠. 네, 도롱뇽 참 재미있는 동시네요. 그렇다면 이 동시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뭘까요? 그 아무래도 이제 물론 새로운 그 시인들이 새로운 작품을 쓴 그 어떤 까닭도 있지만 저는 동시 독자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분위기의 동시를 갈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니죠. 물론 좋은 작품도 있었는데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뭔가 그 동시가 뭔가 좀 동어 반복적이고 좀 상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 동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어린이 상이라든가 또 시인 자신이 상정하는 독자로서의 어린이가 굉장히 좀 획일적인 그런 면모가 없지 않았습니다. 이제 그런 어떤 획일적인 것 혹은 천편일률적인 것을 깨트리면서 우리 동시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
어떤 새로운 어린이관을 모색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. 그렇다면 동시를 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? 뭐 많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이제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냥 아직도 좀 통념이라는 것이 어린이란 존재를 그 뭐 천사처럼 그 보호해야 될 존재 뭐 네. 이렇게 보거나 그 순수한 존재로만 보거나 혹은 네. 그 어린이를 마치 그 열등한 존재, 그러니까 그 어떤 미달한, 어디에 미달한 그런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건 두 가지 관점이 저는 다 그릇됐다고 봅니다. 네. 아동문학가이신 그 이호덕 선생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린이를 올려다 보지도 말고 내려다 보지도 말아라. 그건 같은 인간으로 보자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 볼 때 저는 그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것이 전 동시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어린이만 읽는 것이 동시가 아니고. 네. 그래서 진정한 어떤 인간을 위한 문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올려다보지도 말고 내려다보지도 말고 예. 이 어린이를 나와 같은 한 인간으로 예. 봐야 한다.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좋은 동시 어떤 작품이라고 보십니까? 그 뭐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. 저는 이제 가장 1차적으로는 동시가 일단 좀 즐겁고 재밌어야 되겠다. 네. 예,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,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 중에도 시적인 어떤 발견을 시인들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발견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동시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들자면은 말이 좋은 동시는 일단은 상당히 말을 잘 어떻게 그러면 골라 쓴다고 할까요? 그 뭐랄까 말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. 좋은 네. 동시는. 그래서 신선하면서도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고 또 새로우면서도 뭔가 잊히지 않는 그런 어떤 깨끗하면서도 인상적인 그런 어떤 말로 된 시가 좋은 동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동안 좋은 동시 참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. 이 시청자들과 가장 나누고 싶은 동시는 어떤 작품입니까? 예, 뭐 제가 좋아하는 동시인도 여럿이고 또 네. 좋아하는 작품도 많은데요. 그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2010년에 그 송찬호라는 시인이 발표했던 저녁별이라는 시를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합니다. 네, 송찬호 시인의 저녁별. 네. 그런데 이 간혹 시를 어려워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. 아이들이 동시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? 예,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. 네. 그 이제 뭐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동시뿐만 아니라 책을 이제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네. 전상 저는 시와 어린이를 매개할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교사나 이제 학부모의 몫이 큰 것이죠. 근데 저는 이제 시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가르친다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면 자꾸 어떤 정답을 먼저 제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저는 답을 주기보다 그 뭐 시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시의 어떤 일부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, 아이들한테.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아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답을 얘기하면서 시에 접근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, 자기만의 예.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. 예. 예, 그렇다면 선생님께 동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글쎄요.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. 네.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동시를 관심을 갖게 됐는데 교과서 동시도 좋지만 교과서 동시보다 더 좋은 동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동시를 조금 차츰차츰 알게 되고 좋은 동시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저는 그 동시야말로 그 단순 소박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그 품이 넓은 문학 장르다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그릇 같은데 거기에 담지 못할 소재가 없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? 아, 예. 그 이제 근래 들어서 그 우리 동화 또 청소년 소설, 그림책이 해외에서까지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. 특히 이제 그림책에서 아주 큰 상을 받고 하는 시대가 됐죠.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동시가 이제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네. 사실은 훌륭한 작품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께서 뭐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린이 독자들이 동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
네, 어린이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동시의 매력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.